오늘은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폰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왜 진출하고 구종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가 더 잘 나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와 강백호 선수에 관한 소식도 있고요. 자, 일단 폰세 1년 71억 원의 구단 옵션 한화 슈퍼에이스가 2023년 KBO MVP보다 돈을 못 받는다고? 코리안 시리즈 우승하면 아름다운 이별. 자, 1년 500만 달러에 구단 옵션이면 좋은 가격이다 라는 것이죠. 2025년 KBO 리그 슈퍼에이스 코디 폰세의 메이저리그 복귀 시 구체적 몸값을 전망하는 기사가 나왔다. 이스트 빌리지 타임즈는 지난 15일에 위와 같이 밝혔다. 1년 전 NC 다이노스 출신 카일 하트를 데리고 간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폰세는 올 시즌 29경기에 나와서 17승 1패, 방어율 1.89, 승률이 무려 94.4, 252탈삼진으로 2011년 윤석민 이후에 14년 만에 투수 4관왕에 올랐어요. 정규 시즌 MVP 후보 1순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폰세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언론들도 최근 폰세를 언급하는 빈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KBO 리그 최고 외국인 투수가 메이저리그로 역수출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죠. 이스트 빌리지 타임스는 2025년 KBO 리그를 지배한 선수가 있다. 코디 폰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2020년과 21년에 폰세는 피츠버그에서 메이저리그에 맛만 봤어요. 통산 20경기에서 1승 7패, 자책점이 5.86이고 선발 등판은 5번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이면은 32세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에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를 보고 있는 분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거의 직구 평균 구속은 이제 직구가 160 정도는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155 던지면은 이제 낮게 던진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가을 야구에 진출한 선수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폰세 선수가 KBO 리그에서는 어마어마한 공을 던지는 건 맞는데 메이저리그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은 요 32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걸립니다. 왜 굉장히 걸리냐? 메이저리그의 최근 어린 선수들은 160을 밥 먹듯이 던져요. 물론 직구 하나로 봤을 때는 폰세보다 뛰어난 선수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나머지 변화구의 구종이라든지 이제 제구력이라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주 큰 가치는 없구나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더구나 아내의 출산까지 앞뒀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폰세가 일본 야구에서 니혼엔 라쿠텐 이렇게 했고 올 시즌 하나에서 만든 각종 기록들을 차례로 열거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로 복귀할 수 있는 논리적인 후보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KBO 리그에서 투수 한 명 데려가라 그럼 폰세 데려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샌디에고를 언급했다. 현재 샌디에고는 2026 선발진에서 닉 피베타가 유일한 확실한 옵션이다. 다르비스 유와 조 머스그로브는 건강에 물음표가 있다. 폰세는 적합한 선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디테일한 설명 때문에 사실 오늘 기사를 올린 건데요. 폰세의 포심이 94에서 97마일, 최고 98마일 수준이며 팔 각도는 45도, 평균 수직 무브먼트 15.4인치, 평균 수평 무브먼트 8.3인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럴 타구는 내주지 않는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킥 체인지, 슬라이더, 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폰세가 커터도 구사한다고 했다. 평균 수평 무브먼트는 13.2인치, 슬라이더의 평균 수직 무브먼트는 10.7인치다. 그러나 커브는 일관성이 떨어지며 구종 가치를 올려도 평범한 수준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체인지업을 두고서는 평균 86.2마일이며 현재 미국에서도 이 구종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고 있다.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 스피드가 때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라고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크다. 단 변화구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폰세의 메이저리그 복귀 시 몸값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 메이저리그의 오프시즌 FA 선불 시장에는 중하위권 수준의 투수가 많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폰세 정도의 투수는 많아요. 선발 투수들의 연봉이 줄어들거나 부풀어 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년 전 에릭 패디의 2년 1,500만 달러 계약, 5년 전 조시 린드블럼의 3년 912만 달러의 계약을 언급했는데요. 이 린드블럼의 평균 300달러보다는 수준 높은, 그러나 패디의 평균 750만 달러보다는 못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면서 구단 옵션과 함께 1년 계약, 1년 500만 달러 계약이 폰세가 FA 시장에서 받기 좋은 계약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2년이면은 뭐 8, 900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폰세가 이렇게 대단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와 비교를 해야 되며, 나이가 이제 메이저리그의 어린 투수들은 최근에 괴물 투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1년 계약, 그러니까 단연 계약은 힘들고 많아야 2년 계약 정도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금액도 지금 나왔습니다. 자, 폰세가 뭐 KBO 리그 기준으로 자책점 1위, 타승 1위, 탈삼진 1위, WHIP 1위, WAR 1위, 이닝 2위, 그리고 뭐 승수도 17승으로 모든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고, 실제로 KBO 리그 최고의 투수도 무조건 맞죠.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걸 보면은 진짜 무섭다. 그리고 뭐 확실히 장타 능력은 장타율이 되게 낮아요. 여기에는 기록이 없는데 일단 퀄리 스타트도 20 할 만큼 체력적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29경기 하면서 180이닝 던졌잖아요. 그러면 체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검증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 강백호와 박찬호를 동반 영입한다. 롯데 170억 총알 또 마련했나. 뒤늦은 명장 취임 선물 거하게 쏜다. 자, 일단 FA 시장 최대화인 강백호와 박찬호를 동시 영입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통 큰 투자에 나올 전망이다. 왜냐하면 이 롯데가 8회 초까지만 해도 굳건한 리그 3위, 당시 포스트 시즌 확률 무려 94.9%. 그러니까 드디어 롯데가 가을 야구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12연패에 5연패까지 하면서 5강권 밖으로 추락했어요. 이 정말 데이비슨을 교체하고 벨라스케즈의 연속 부진, 요게 이제 뭐 저주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7위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김태형 감독님의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승부수를 진짜 던져야 돼. 이게 감독만으로는 할 수 없다. 이제 FA 선물 한번 안겨줘야 되나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롯데가 노릴 포지션은 명확하다. 유격수, 불펜, 장타력 요 세 개의 약점이 있는데요. 롯데가 뭐 복덩이로 시작해서 전민재, 한태양, 이온주까지 젊은 유격수 자원들을 활용했지만 공수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박찬호는 타율이 2할 8푼 7리, 148안타, 5홈런, 42타점, 도루도 무려 27개, 출루율 3할 6푼 3리에 7년 연속 130경기 출전으로 내구성도 증명을 했죠. 그러면서 수비상을 2차례 수상했을 정도로 인정받는 유격수 수비가 장점입니다. 박찬호의 시장 시작가는 이제 심우준 선수가 작년에 4년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4년 총액 60억에서 70억까지 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심우준이 50억이면 박찬호는 70억보단 넘게 받겠죠. 그런데 롯데가 관심을 보일 자원은 강백호도 있어요. 강백호 선수는 올 시즌 95경기 생각보다 많이 출전했죠. 물론 이제 대타 한 타석 나온 경기도 많지만요. 2할 6푼 5리, 15홈런, 뭐 그 다음에 61타점, 출루율 3할 5푼 8리, 이 장타율이 눈에 띄죠. 4할 6푼 7리. 게다가 1999년생이라는 젊은 나이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가장 부족한 롯데 진짜 소총부대인데 이 장타력을 보유한 자원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그리고 KT는 뭐 거의 잡지 않을 것 같다. 안현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박찬호와 강백호를 동시에 영입하기 위해서는 2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보상 FA 금액도 있고 보상 선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러면서 김태혁 감독님에게 뒤늦은 취임 선물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한번 가치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박찬호 선수의 유격수로의 가치는 사실 요
4위까지를 딱 보면은 요 4위까지가 특급, 그 다음에 오지환, 하주석이 이제 뭐 그냥 기본적인 어떻게 되면은 좀 괜찮은 유격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은 물음표다. 그러면서 전민재 선수가 101경기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95경기에 나온 하주석 선수보다도 이제 WAR이 많이 부족하고, 가장 눈에 띄게 부족한 거는 요 디펜스 WAR이 마이너스 0.6이, 그러니까 이 전민재 선수의 수비가 아쉬운 거를 롯데 팬들이면은 정말 많이 봤죠. 말도 안 되는 실책도 많이 하고 실책 개수도 많고. 자, 그러면서 이 박찬호 선수가 무려 4.56의 WAR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공격 지표는 2할 8푼 7리. 근데 출루율이 전민재 선수보다도 많이 높죠. 3할 6푼 3리. 전민재 선수는 3할 3푼 7리고, 그래서 OPS가 생각보다 차이는 안 나요. 전민재 선수와. 전민재 선수가 오히려 박찬호 선수보다 장타율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박찬호 선수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도루도 있죠. 그래서 WRC 플러스가 어쨌든 박찬호 선수가 107.3, 그리고 전민재 선수는 90.6. 여기에 가장 놀라운 건 김주현 선수의 오펜스 WR이 6.27이다 이런 거고, 심우준 선수는 지금 0.8밖에 안 돼요. WAR이. 디펜스는 0.38로 박찬호 선수보다 좋기는 하죠. 근데 WRC 플러스가 58밖에 안 되니까 이 박찬호 선수의 FA 시장 가격을 심우준 선수가 다 올려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롯데가 가을 야구 대권을 위해서라면은 전민재 선수보다는 박찬호 선수를 쓸 확률도 높다. 그리고 이 안재석 선수는 살짝 두산에 정말 눈에 띄는 유격수라 WRC 플러스가 149.4라 잠깐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명타자 부분에서 강백호 선수의 아쉬운 점은 이 강백호 선수가 지명타자라는 점이에요. 최용호 선수가 어나더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는 김재환, 강백호, 최정, 전준우다. 그래서 과연 전트란이 있는데 강백호 선수를 영입을 할 것이냐? 그러면 강백호 선수가 DH가 나오면 안 되죠. 반드시 다른 포지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롯데가 영입할지 안 할지가 사실 굉장히 저는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면 전 캡틴이 또 수비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수비를 보면은 재밌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강백호 선수의 장타율은 최용호 선수 다음이기는 해요. 최정 선수야 뭐 워낙 장타만 치니까. 그래서 타율, 출루율 뭐 이렇게 보는데 4할 6푼 7리. 그래서 최정 선수의 장타율 4할 8푼 1이랑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전틀 안에 이 전 캡틴의 장타율이 4할 2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WRC 플러스가 125.9로 굉장히 좋아요. 최용호 선수가 157.6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최정 선수의 126.5, 전준우 선수의 115.1.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웬만한 지명타자들은 WRC 플러스가 다 100 정도는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영입을 할지. 그래서 오늘은 LG 소식이 아니고 이제 폰세 선수의 이 구종 가치에 대한 분석과 FA에 대한 소식인데 그냥 심심해서 한번 올렸습니다. LG 소식 더 이상 올릴 게 없어서 오늘은 점심 중간에 한번 올렸고요. 또 오늘 입중계 6시부터 시작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나누면서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